찍겠습니다. 하나. 아니 잠깐만 오셔야지. 고생하시는데.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뭘 할까? 박수 쳐드릴까요?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요? 네, 사진 촬영해 보겠습니다. 촬영에 감사합니다.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 동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여러분께서는 조심하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디테일 융합산업 육성정책 토론회 먼저 기조 발제를 이응모 지스트 블록체인 경제센터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기조 발제를 맡은 이응모 교수입니다. 네, 블록체인 빅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뒤에 있는데 사람은 여기 서 있어가지고 그냥 저를 보시고 그냥 하시려고. 아 그래? 이제 나오잖아. 근데 잘 아 들려? 그래? 이게 국회랍니다. 이제 나오잖아. 근데 지금 아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갈까요? 예, 오늘 통의 흐름이고요. 빅데이터하고 블록체인하고 정책 토론회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블록체인 말을 많이 했는데 빅데이터, 블록체인은 이스퀘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국내외적 사례는 뭔가 그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스에서 센서 진흥화 센서를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로 해왔던 연구는 이제 물리적인 센서를 이제 작게 만들면 이게 소형화를 하다 보면 이제 물리적 하기에 부딪혀가지고 분해능이 낮아진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수학을 사용해가지고 그 분해능을 돌파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요. 또 이제 블록체인 경제센터는 제가 이제 연구원장을 하면서 사회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는데 그때 고착화된 그 시스템 때문에 이제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그게 좀 안 맞는데 그게 계속 강제가 됨으로써 혁신 성장을 못하고 있다. 그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기술로 보였어요. 파괴적 혁신이 나면 일자리가 파괴되는데 일자리가 파괴되고 또 기술 소외계층이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기술은 고도로 발전하는데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생겨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은 보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암호화폐라든지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이런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혁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더 잘 살 수 있게 더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게 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전에 왔던 혁신 기술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포용적 분배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암호화폐 하면 블록체인 하면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생태계에는 참여자들이 투자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생태계를 유지하는 개발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암호화폐를 사용한 사용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요 자발적이 되게 중요한데,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 혁신으로 생겨난 부가 이전에는 한 곳에 갇혀가지고 돌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 자연스럽게 부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미래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신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딥뉴럴 네트워크는 여러 밀리언 개의 파라미터가 언노운 파라미터가 있어서 그게 수학의 기본은 넘버 오브 파라미터 언노운이 그 이퀘이션보다 더 많으면 그러면 이거 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이퀘이션을 많이 늘려버리면 되죠. 그게 뭐냐면 이퀘이션을 많이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 숫자를 늘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은 이퀘이션 숫자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언 개의 파라미터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예전보다 더 듣기도 잘하고 보기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토지나 광산물 같은 원자력 자원의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이런 디지털 자원은 우리가 인터랙션을 하면 할수록 계속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를 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좋아요. 빅데이터도 좋고 인공지능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저런 새로운 혁신 제품이 왜 우리나라에는 잘 안 나오는지, 왜 우리는 온라인을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사용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보내는 시간을 점점 많아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소득을 만들어내기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과학기술 진흥을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혁신적인 기업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석권하는 그런 기업은 없고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예산을 투여해서 일을 했는데 겨우 이제 프로브 오브 컨셉트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가 혁신적 제품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이런 요소들이 이제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혁 판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젊은 시대, 젊은 사람들의 시대, 그리고 미래 시대는 탈중앙화된 시대. 그래서 기관 속에 속한 국가 밑에 부처, 부처 밑에 기관, 기관 밑에 부서, 그 속에 존재하는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서부터는 탈중앙화된 시대에서 보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뭐 대중스타보다는 인플루언서 사회, 일자리 시장이 아닌 일감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데이터 및 지재권, 주권까지 요구하는 그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시대로 이제 우리가 간다. 그런 얘기고. 자, 근데 이게 말은 좋은데 저게 과연 가능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좀 가능해질 수 있다. 왜? 블록체인에서는 매직 키가 있다. 우리가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이런 수학을 활용한 암호화라든지 자문통신. 자문통신은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단연간 수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방위사업청에서 연구비를 줘서 수행한 건데 뭐냐면 이게 전자전에서 쓰는 통신 시스템인데 뭐냐면 자궁처럼 나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엿들으려고 해요, 적군이. 근데 자궁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자궁인지 통신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통신을 할 수가 있고 누군가가 엿들으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까보려고 하는 사람은 못하게 하고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근데 수학에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암호화뿐만이 아니라 뭐 영지식 증명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게 더 오래되고 더
우리가 아주 로버스트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누군가가 내 데이터를 싹 가지고 가서 나도 모르는 새에 어딘가 공개해 놓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제 곤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거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왜? 블록체인으로 해서 저렇게 잠궈서 올리고 내가 공개하고 싶은 것만 올리고 그리고 또 블록체인으로 해서 거래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내 데이터를 원해서 그걸 액세스할 때 거래가 일어나야 데이터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 거래 요청이 올 때 누가 내 데이터를 가져서 쓰려고 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가 있어서 바로 과금을 해서 나의 소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염려는 좀 내려놓고 데이터 주권을 실현할 수가 있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B스퀘어 경제를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 이전 분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같은 거 혹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인터넷이 블록체인 컴퓨터망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블록체인에 올라간 빅데이터를 AI를 사용하는, AI를 개발하는 혹은 AI를 가지고 의료 혁신을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체가 가져다가 AI로 트레이닝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조가 돼서 나한테 다시 서비스가 되면 내가 가령 DNA가 어떤 특정 DNA를 갖고 있는데 나의 미래 병을 예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암이나 감기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의학을 해준다든지 맞춤형 의료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데이터는 내가 과금을 해서 쓰고 싶은 사람한테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과를 나누어 갖는 시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거 다 뜻은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기업이 이제 혁신 기업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규칙이 좋아야 되는데 그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서로가 상생하고 그 다음에 경쟁적인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유롭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게 그게 그런 규칙이 바로 이제 경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왜 오늘 정책 토론을 국회에서 하느냐 기술 얘기만 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컨퍼런스장에서 하면 되는데 국회에서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자유롭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관리하고 해주는 그 규칙 그걸 좀 잘 좀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의료 블록체인의 이제 한 예로 B스퀘어 경제 사례인데 우리가 원하는 이거는 이런 거죠. 건강한 행복한 사회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페이션트들이 우리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데이터를 줍니다. 우리의 의료 데이터. 근데 여기 이 시스템이 사실은 의료 데이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의 금융 데이터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위치 데이터는 통신회사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신용정보는 카드사가 갖고 있고 나의 행정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가기관이 갖고 있어. 내 건데 내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모아지지 않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사이언티스트가 혁신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토커나이즈된 자산을 활용을 해서 나의 데이터를 플랫폼에다가 블록체인 플랫폼에다가 올려놓으면 이 회사들이 혹은 의사들이 혹은 보험회사가 그 나의 데이터를 접근할 때 그때 과금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질의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서 다시 국민에게 나에게 이제 의료 서비스로 또다시 제공되는. 그래서 아까 오정도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양성 사이클, 아주 좋은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B스퀘어 경제의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찾아보면은
인공지능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블록체인 하는 국내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결국은 컴퓨터망이거든요. 컴퓨터망에서 돌아가는 규칙을 가진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컴퓨터망에는 컴퓨팅 자원이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을 트레이닝을 할 때는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채굴 대신에 컴퓨터망이 채굴하는 대신에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켜주고 서비스 요금을 받는다든지 또 인공지능을 트레이닝해서 트레이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때 암호화폐를 지급해 준다든지 뭐 그런 류의 이제 국내 두 개의 사례들이 있고요. 이제 의료 블록체인에는 메디블락,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뷸라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DNA 정보, 하버드대 교수가 만든 건데 이제 DNA 정보를 개인으로부터 받을 때 이제 암호화폐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트레이닝 시켜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 만드는 그런 거 하버드대 교수가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제 스팀이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세계 최초로 SNS에다가 글 올렸을 때 그걸 가지고 암호화폐로 보상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이 과기부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제이컴피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텐데, 유통 블록체인, 뭐 식품, 유통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블록체인, 요 기술이 이제 성숙한 기술이면 좋겠는데, 아직 이제 비성숙해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도 이제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소모량이 많다라든지, 재중앙화 문제, 재중앙화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